안녕하세요. 한 주간 의료 AI 헬스케어 섹터 주간 뉴스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던 헬스케어와 바이오 쪽에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테라는 NCCN 가이드라인, 일본 PMDA 승인, 프로스페라 삼성 파트너십까지 세계의 굵직한 뉴스를 냈고, 여기에 업닥은 환자 대면 임상 AI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캠퍼스 AI는 희귀암 연구협업을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의료 AI에서 봐야 될 기업과 헬스케어 반등 흐름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뉴스 보자면은 헬스케어의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던 의류주에 다시 관심이 붙고 있어요. 일단 이 가던트 헬스 보면은 얘는 뭐 조정도 따로 없었어요.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가던트 헬스가 의료 AI 성장주와 가장 비교군으로 많이 쓰이는 기업인데 잘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큰 상승 이후에 이번에 또 헬스케어 흐름 좋아가지고 그것 따라서 같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나테라도 보시면은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나테라는 제가 계속 소식 다루면서도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했고 일반 영상에서도 계속 말했는데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괜찮은 사업군을 가진 되게 좋아 보이는 의류 성장주고 추적하고 있다 했던 기업인데, 조금씩 저도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 모으고 있는데 계속 너무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도 전에 계속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보겠고 이건 나중에 따로 별도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업이 매력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도 뭐 조정이랄 것도 없이 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이거 당연히 뭐 들고 있었으면 이런 변동폭도 되게 크게 느껴졌을 텐데, 이 사업성이나 이제 미래 보고 투자한다면은 사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걱정이 좀 덜한 종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그냥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드라켄밀러의 포트 1위에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이제 유나헬,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유나헬도 보면 이제 여기 고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었죠. 이 하락폭 나오고 거의 50% 날아가지 않았나요? 이거? 50% 날아갔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 그룹 망했다, CEO에 대한 총격 사건과 뭐 여러 가지 유나의 본질을 뒤흔드는 사건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하락을 했고, 반등하나 싶다가도 또 한 번의 큰 하락, 여기서 이제 끌어올린 게 워렌 버핏의 매수였죠. 워렌 버핏은 근데 이거 다 팔고 나갔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이제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다가 어느새 이제 이런 고점들 뚫어 올리고 대마불사로 이제 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도 거의 3% 가까이 올랐고요. 되게 좀 꾸준히 어느새 좀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저도 이제 조금씩 담고 있긴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제가 이제 매매 스타일이나 이제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이건 멤버십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새롭게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포트를 꾸리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켜놓을 거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간 종목에 대한 근거라든지 시나리오, 그런 것들도 이제 멤버십에서 좀 포트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이 아니시라면은 저녁에 이제 방송 킬 거거든요. 장 시작에 맞춰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정도 라이브 이제 킬 건데, 그때 오셔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포트 보면서 주식 얘기도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마불사로 이제 좀 저점에 잡았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뭐 이거 누가 잡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 정도 가격 오면 살만하다 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저희 카톡방에서도 좀 많이 보였고, 제 지인분들 좀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설마 망하겠냐 유나이, 이 가격이면 사실 뭐 서비스나우 80불 막 그때 앞자리 900 이하일 때 사는 그런 좀 안정감이 들고, 그거보다 사실 더 안정감 있는 가격이죠 이거는. 그래서 들어간다 이래서 묵직하게 들어가셔서 좀 수익 잘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종목을 좀 장기간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물량 크게 묵직하게 좀 분할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나 많죠. 재미는 없지만 그 재미없음을 통해서 시간만 녹이면 내가 벌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큰 흐름 전체적으로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등이 좀 나아졌어요. 근데 또 위에서 이제 너무 많이 빠진 기업들은 뭐 티도 안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분위기가 헬스케어 쪽은 좀 싸다, 접근해볼 만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좀 하는 그런 의견들과 자금이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정밀 진단, 디지털 헬스 종목들은 최근까지 금리, 규제, 보험수가 수익성 우려 때문에 굉장히 또 소외를 받았고, 원래도 헬스케어 쪽은 저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섹터 자체의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과 나테라처럼 실제 공식 뉴스가 붙은 이런 종목들, 개별의 좋은 소식들이 있는 종목들은 더 부각되면서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주는 헬스케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진짜 뉴스가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해진 주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섹터가 이렇게 반등하면은 뭐가 없어도 가짜 반등하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제 섹터가 좀 횡보하고 잠잠해지면 그런 기업들은 다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기간이 녹여지면서 섹터의 옥석 가리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시작된 한 주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반등 흐름은 나테라, 템퍼스, 가던텔스, 힘스 같은 기업들을 다시 볼만한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리스크로는 반등이 곧바로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케어는 여전히 보험수가, FDA, CMS 메디케어 정책, 임상 실패, 자금 조달, 총마진, 규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반등 구간에서는 수급만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기업이 좀 더 꾸준히 잘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테라, 가던트 이런 기업들이 좀 꾸준히 가고, 변동이 심한 템퍼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변동이 좀 심해요. 힘스도 그렇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우리 템퍼스가 가장 많이 퍼포먼스가 아쉽죠. 힘스도 뭐 가다가 좀 꺾여서 내려온 상태에서 조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안전한, 조금 더 가는 기업에 얹어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나테라나 가던텔스도 적자 기업이에요. 템퍼스도 적자고요. 여기서 흑자는 힘스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것과 좀 따로 노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기업 본질이 뭘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전체 시장 규모가 어떠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기업별로 리스크가 워낙 다 다르게 들어가는 게 의료 섹터고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모든 영향들이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이쪽 섹터들은 워낙 공매도에 또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섹터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반등 종목들의 자금 흐름, 거래량, 후속 뉴스와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나테라처럼 실제 규제 가이드라인, 임상 이벤트가 붙은 종목이 시장을 계속 이끄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나테라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런 규제, FDA 가이드라인, 뭐 이런 임상 이벤트가 붙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 이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 해야겠죠. 이번 소식은 업닥의 실시간 환자 진료 및 지능형 진료 조정을 위한 최초의 FDA 승인 임상 AI 플랫폼 출시 관련된 소식입니다. 업닥은 6월 25일 실시간 환자 진료와 지능형 케어 코디네이션을 위한 FDA 임상 AI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환자 대면 대형 언어 모델 LLM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며, 초기 배치 병원으로 클리블랜드 클리닉, 알레게니 헬스 네트워크, UCSF 헬스가 언급됐습니다. 업닥은 단순 상담 챗봇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는 이 플랫폼이 의료진이 정한 범위 안에서 환자 상태를 추적하고 약물 조정, 후속 검사, 전자 의무 기록 문서화까지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날짜 검증이 중요한데, FDA 510K 데이터베이스상 업닥의 결정일은 25년 12월 23일이고 페이지 업데이트는 26년 6월 22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FDA가 새로 승인했다가 아니라 이번 주 FDA 임상 AI 플랫폼을 상업적으로 전면 발표했다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FDA 자료 보자면은 여기에 25년 9월 29일 수령일, 결정일이 25년 12월 23일입니다. 이때 이제 승인 받은 거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상업화를 전면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이걸로 돈을 벌 거다라는 그런 선언이어서 가져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의사를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의사가 설정한 치료 계획 안에서 진료사의 공백을 메우는 임상 AI가 규제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닥 이슈는 의료 AI의 방향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의료 AI는 판독 보조, 문서 작성, 상담 자동화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업닥은 환자 대면, 약물 관리 보조, EHR 통합, 의료진 감독이라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흐름은 유나헬이나 옵텀, 원격 의료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헬스 플랫폼들이 장기적으로 참고할 만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스크로는 업닥을 AI 의사로 해석하면은 과장이고요. FDA 결정일도 이번 주가 아니라 25년 12월입니다. 실제 대규모 병원 도입, 보험 청구, 책임 소재, 환자 안전 데이터는 앞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의료진 감독 범위를 벗어난 독립적 처방 AI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25년 12월에 받고 이게 반년이 지나서 상업화를 결정해서 발표했지만, 여기서도 또 이제 보험 청구, 책임 소재, 실제 도입, 환자 안전 데이터, 뭐 이런 검증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시차가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템퍼스나 여러 이제 성장, 의료 AI 쪽, 의료 쪽이 야 이제 좋은 소식 이렇게 뜨는데 주가는 도대체 왜 안 가냐, 이게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또 그렇다고 기다린다고 다 가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섹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하나 터져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엄청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의료 섹터의 매력을 느끼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뷰, 장기적인 시선으로 좀 길게 보는 롱텀으로 봐야 되는 섹터이긴 합니다. 이 의료 섹터가요.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는 초기 도입 병원에서 실제 환자 적용
적용 데이터가 나오는지, FDA가 유사한 환자 대면 임상 AI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험사와 병원이 이를 만성질환 관리 수가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템퍼스 뉴스입니다. 템퍼스는 6월 25일 안지오사코마라는 곳과 연구협업을 발표했는데, 혈관육종이라는 희귀하고 공격적인 암종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해 연구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상업 계약이라기보다 연구협업 성격이고, 템퍼스 AI는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활용해 혈관육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희귀암 연구를 가속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템퍼스 AI가 흔한 암뿐 아니라 데이터가 부족한 희귀암에서도 멀티모달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가치를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한 희귀암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템퍼스도 이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협업이죠. 이번 뉴스는 단기 매출 촉매보다 데이터 이자를 보여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템퍼스 강점은 단순 AI 모델이 아니라 임상 유전체 연구 데이터를 함께 묶는 구조에 있는데, 희귀암 연구 협업은 당장 숫자를 만드는 뉴스가 아니어도 단기적으로 제약사 파트너십과 연구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협업은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번 뉴스만으로 매출 급증이나 대형 계약 체결을 기대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고, 희귀암 자체는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의 지금 시세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로 매출이 되고 뭔가 찍히는 보험수가 이런 임팩트 있게 뭔가 돈, 계약이 들어와야 뭐 움직여줄 텐데, 이런 좋은 소식들은 계속 있지만 사실 그게 매출과 바로 이제 딱 들어오는 뭐 그런 구조는 다 아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이렇게 맨날 많은데 도대체 왜야 못 가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연결돼서 터지는 순간, 거기가 이제 변곡점이겠죠. 앞으로 이 협업이 실제 논문, 바이오마커 탐색, 제약사 추가 공동연구,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템퍼스 AI 주가가 이번 헬스케어 반등 흐름 속에서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만들 수 있는지도 좀 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최근 멤버십 영상에서 종목 점검 때 템퍼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좀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과 함께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따라서 지금 좀 중요한 때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나테라 소식입니다. NCCN 방광암 가이드라인에 시그나테라 기반 ctDNA MRD 반영됐다는 소식입니다. 테라는 6월 23일 NCCN 방광암 가이드라인이 근육침흉성 방광암 치료 알고리즘에 종양 맞춤형 ctDNA MRD 검사를 포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발표문에는 카테고리 1 레코그니션과 함께 시그나테라 유도 보조 치료 판단이 언급됐습니다. 심은 이 시그나테라가 방광암 치료 의사결정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나테라는 이 업데이트 방광암에서 ctDNA MRD 검사의 임상적 활용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그나테라가 좋은 검사 수준을 넘어 방광암 치료 의사결정 알고리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나테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MRD 검사, 이게 이제 만약에 1번 암이 있다라고 치면은 다음 2번 암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다음에 다시 3번 암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다음은 이 4번, 이렇게 이 암종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이 암종 따라서 뭐 당연히 다 달라요. 뭐 많은 것들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얘네는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많고 가장 잘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종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얘네만큼 빠르게 잘하고 뭔가 다 이제 보험수가도 따내고 이런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간다라든지 규제 안에서 뭔가를 받아낸다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보고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종 하나 늘어날 때마다 얘네가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제 숫자가 굉장히 좀 포텐셜이 좋기 때문에 좀 매력이 큰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나테라의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 의료검사는 FDA 승인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의사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과 치료 알고리즘으로 들어가야 채택이 늘어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나테라가 MRD 시장에서 임상 표준 진입을 한 단계 더 밟았다는 뜻입니다. 리스크로는 가이드라인 반영이 곧바로 검사량 폭증이나 매출 급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택은 병원 프로토콜, 보험 적용, 의사교육, 환자군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번 내용은 방광암의 특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지 모든 암종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 됐다고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다 다르지만 얘네가 이제 빠르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가장 잘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암종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 방광암 영역에서 실제 검사량이 늘어나는지, CSM 메디케어와 민간보험 적용이 어떻게 따라붙는지, 병원 워크플로우에 MRD 검사가 표준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테라 두 번째 뉴스고요. 시그나테라가 일본 PMDA 대장암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나테라는 6월 24일 시그나테라가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인 PMDA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은 일본 최초로 승인받은 거고요. 26년 말 상업 출시 예정이지만 아직 이제 보험 관련된 것과 가격 결정 이런 것들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승인은 일본 대장암 보조치료 환경에서 시그나테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이벤트입니다. 나테라는 일본에서 대장암 환자 수가 많고 MRD 검사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테라의 핵심 검사가 미국 밖 대형 암 시장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하다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찍히는 본질에 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뉴스는 나테라의 글로벌 확장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미국 중심 기업에서 일본 시장으로 나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장암 환자 수가 큰 일본 시장은 장기적으로 해외 매출 기반이 될 수 있고, 이번 주 나테라 뉴스 중에서도 투자자 시선으로 가장 크고 직관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시장 규제가 가장 빡세고 시장도 크고 먼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곳이 이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검증받고 인정받고 여기서 뭔가를 하는 기업이 이 글로벌로 확장한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병국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의 한 단계 퀀텀 점프 성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로는 승인과 매출은 다릅니다. 회사도 최종 가격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고, 실제 매출하는 병원 채택, 보험보상, 검체물류, 의사교육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결국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미 승인받고 이제 얘네들은 스며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과 준비가 된 회사죠.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해볼 거는 앞으로 일본 내 최종 가격 결정과 상업 출시 시점, 실제 검사량, 일본 의사 채택 속도, 대장암 외 추가 암종 확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자리 내려서 대장암이 됐다. 그러면 다른 암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미 미국에서도 시그나테라는 암종 여러 개를 뿌려 나가고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여기로 가서 또 뿌려 나갈 수 있는, 이미 하고 있던 거를 이제 갖고 오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냥 암을 먹어 나가는 거죠, 얘가. 이미 이런 미국에서의 규제 모든 걸 통과하고 미국에서 뭔가 이뤄냈다, 그런 의료 기업이다 했을 때 이제 전 세계로 가는 거는 사실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템퍼스라든지 여러 기업이 이제 미국 먼저 우리 하겠다, 미국 일단 하고 다른 데로 글로벌 확장한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나테라의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엘레돈 3상 임상 파트너십에 프로스페라가 신장이식 모니터링 검사로 단독 사용된다는 뉴스입니다. 나테라와 엘레돈 파마슈티컬스는 6월 25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나테라의 프로스페라는 페고프르바트 신장이식 3상 임상에서 독점 DD CF DNA 모니터링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임상은 26년 말 시작될 예정이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이식센터에서 약 600명의 신장 이식 환자 등록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프로스페라는 이 임상에서 장기 손상과 거부 반응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테라의 프로스페라가 단순 병원 검사를 넘어 치료제 3상 임상의 모니터링 인프라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뉴스는 나테라의 올건헬스 사업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앞선 두 뉴스가 MRD 중심이었다면 이번 뉴스는 이식 모니터링 분야에서도 나테라가 임상 파트너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즉 나테라는 단일 제품 회사가 아니라 CFDNA 플랫폼 회사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로는 엘레돈의 치료제는 아직 임상 개발 단계이고 3상 시작도 26년 말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상업 매출이 생기는 뉴스는 아니고, 또한 이식 시장은 암 MRD보다 환자 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3상 임상 개시 시점, 환자 등록 속도, 프로스페라 데이터의 실제 활용도, 이후 다른 이식 적응증, 다른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는지를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징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실리코 메디슨과 SK 바이오팜 소식입니다. 이제 두 회사가 신경면역 질환 치료를 위한 AI 기반 신약 개발 협력 계약을 최대 25억 달러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AI 신약 개발 계약인데 이게 선급금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실리코
인실리코 메디슨과 SK바이오팜은 6월 22일 중추신경계 신경면역질환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신약 개발 협업을 발표했습니다. 인실리코의 파마닷 AI 플랫폼이 타깃 검증 분자 설계 후보물질 최적화를 맡고 SK바이오팜이 후기 개발과 상업화를 맡는 구조입니다. 재무조건은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크죠. 총 계약 가치는 개발 규제 상업화 마일스톤을 포함해 25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선급금과 근접 마일스톤은 최대 1,8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25억 달러라는 숫자는 크지만 실제 당장 들어오는 돈은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후속 마일스톤 구조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 이쪽은 이런 구조가 많죠. 이 마일스톤 구조가. 이 뉴스는 의료 AI에서 AI 신약 개발 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제 단순 발표보다 실제 후보물질 선정, 임상 진입, 마일스톤 수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템퍼스 AI의 제약사 데이터 사업과도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의료 AI의 고평가는 제약사의 실제 워크플로우 안으로 들어갈 때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AI로 시작 개발하는 거, 이제 RxRx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되게 많이 무너졌죠. 엔비디아도 여기서 이제 투자 빼면서 더 이제 조금 낙동강 오리알 되고 뭔가 기대할 만한 성과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이제 이 AI로 신약 개발 많은 논의와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 AI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제가 보고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RxRx는 아닌데 이건 또 소형주고 아직 공부가 좀 다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포트폴리오 보고 한번 다루고 이건 나중에 다시 좀 제대로 뭔가 공부가 끝나면은 그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씩 사면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뭐 많이 넣거나 뭐 이렇진 않고 있습니다. 소형주고 변동폭도 크다 보니까요. 리스크로는 총계약 규모를 그대로 매출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선급금, 근접 마일스톤은 1,800만 달러 수준이고 나머지는 개발, 규제, 상업화 성공에 따라 달라집니다. AI로 후보 물질을 찾는 것과 임상 성공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니터링 할 거는 앞으로는 실제 후보 물질 선정, IND 제출, 임상 진입, 추가 마일스톤 수치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AI 신약 개발은 뉴스보다 진도표가 중요하니까 그런 점들을 체크해서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의료 AI 헬스케어의 핵심은 단순 반등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의료 AI와 정밀 진단이 실제 병원, 보험, 치료 알고리즘, 임상시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업닥은 임상 AI가 환자 관리 워크플로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보여줬고 나테라는 가이드라인, 일본 승인, 임상 파트너십을 한 주에 모두 보여줬습니다. 템퍼스는 희귀암 데이터 협업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장기 가치를 다시 확인시켰고 인실리코 메디슨은 AI 신약 개발이 제약사 워크플로우 안에서 여전히 거래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는 헬스케어 반등 조짐이 배경으로 깔렸고 그 위에 실제 규제, 가이드라인, 임상, AI 워크플로우 뉴스가 붙은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등한다가 아니라 반등 속에서 어떤 기업이 실제 채택 근거를 쌓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등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반등하고 그 반등을 뒷받침할 만한 이런 기회가 뭐가 있는지 이게 있어야 이제 다시 흘러내리지 않는 뭐 그런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료, 걸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등하고 올라간다가 아니라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기업들이 하나둘씩 이제 주목받고 주가가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의료도 야 좀 가네 좀 봐야겠다라는 그런 시선들과 함께해서 눌려있던 것들이 좀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좀 뻗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거에 또 맞게 소식이 따라 붙은 기업들은 전고 뚫고 신고 가고 막 이런 기업도 있고 다시 좀 뿜어 올리는 딱 방향 틀어 올린 그 모습을 보여줬던 의료 쪽 기업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도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고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 쪽은 불황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섹터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 좀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래도 해놓길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27년과 28년 좀 26년 하반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보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네요. 지금 템퍼스라든지 여러 의료, 스타트업, AI 뭐 성장주 이런 데에 고점에 있으신 분들은 되게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을 거고 좀 그런 것들이 빨리 해소돼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이제 그런 종목들도 한번 턴어라운드 돼서 펑 튀기 시작하면은 뭐 금방금방 올라가는 거는 뭐 차트 열어서 한번 보시면은 딱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템퍼스를 90불 갔다가 30불 내려오고 거기서 다시 100불 갔다가 지금 다시 40불 때 보고 있고 이런 변동폭이 1년 동안 나온 변동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갈 때 확 가고 내려올 때 확 내려가고
그 정도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또 언젠가 한번 우리를 모두 웃게 해주고 좀 열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서 다시 의료 섹터 투자자분들도 좀 신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료 AI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